네, 반갑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간밤에 연준이 기컷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컷에도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미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31%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었죠. 다우산업지수 또한 0.25% 하락세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연준의 FOMC 결과 기대감으로써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0.31%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0.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0.5%포인트 비컷을 단행했음에도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기에 침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컷을 단행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우려감으로써 일단은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미국 8월 소매 판매는 0.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수치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제 나왔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내역도 살펴보고 FOMC 결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게 된다면 올해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에 비해 0.1% 증가한 7,108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보게 된다면 0.2% 감소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2.1% 증가했는데 7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9%보다 증가폭이 살짝 더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는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가 굳건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고려해서 비컷을 단행했다. 비컷을 단행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비컷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컷을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0으로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비컷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 속도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비컷을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전망에 관한 질의에서는 경제 전망 요약에 FOMC가 서두르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50bp를 인하를 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것이 서두르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고요. 0.25로 갈지 아니면은 중립의견으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것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속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 해보면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는 4.4,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4.75에서 5.0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 남아 있었던 연준에 대한 회의 결과를 좀 예상을 하건대 0.25를
두 번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 아니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2025년 연준 금리 목표치는 3.4로 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전 총재에 관해서는 오늘은 25pp를 내려야 된다. 50pp는 과장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컷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러든 전 총재는 18일 연준 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 방송사에서 오늘 25pp로 가고 향후의 회의에서도 25pp 정도로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50pp 이하에 대한 근거는 너무 과장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경제에 대한 많은 것들이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50pp로 가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든 이런 게 4.2%대, 그러니까 4%도 넘어가고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고 아직도 낮은 수치다라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경제로 봐서는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50pp로 내리는 것은 반대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32원이고요. 0.52%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를 B컷으로 단행을 하면서 원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330원 이하로 떨어질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화 강세에 대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다시 급반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 강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42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2,5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9% 하락세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국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던 내용들이 있고 정작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급반등하는 영향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3.52%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나스닥이라든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고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준이 경기 침체를 크게 의식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 폭이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인 내용이 있고요. 악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단 기술주들을 매도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빅스 변동성 지수가 3.52%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소폭 상승 여력을 보일지는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국채 10년물은 1.9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요 근래 하락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아주면서 일단 크게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B컷에도 무덤덤한 국제유가에 대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WTI는 0.3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의 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기준 금리를 50pp 인하를 하면서 통화 완화 사이클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원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기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원유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원유가 달러화로 결제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또한 원유 수요 증가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WTI는 좀 내려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명백했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미 유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WTI는 0.39%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으로 보게 된다면은 애플만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구글 또한 0.33%, 알파벳도 소폭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존이라든 테슬, 이런 빅테크 관련한 테슬라 같은 빅테크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중소형주는 그래도 보합권으로 잘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기술주라든 우량주 같은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그래도 더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러셀 2000 지수 또한 움직임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2205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요 근래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2200선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었던 2250선까지도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내림세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뉴욕 증시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 또 한 번 약세를 기록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준이 경기 침체를 크게 의식해서 공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약간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리 폭을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나스닥이라든 우량주 종목군들의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구글 같은 경우에 2조 2천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유럽연합에서 안 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 9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유럽 법원에서 취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법원의 일반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유럽연합 쪽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회사인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지원하는 데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력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9,600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최대 1,000억 달러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서 일단은 우리나라 쪽으로 모아 데이터라든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데이터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비트나인이라든 엑센 같은 종목군들도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모아 데이터 솔루션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US 스틸의 매각이 결론은 미국 대선 이후로 좀 미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합병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인 미국 국가보안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점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뤘다라는 내용이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US 스틸을 일본 제철에 매각하는 내용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전이 대선에서 이슈화되거나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좀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대선 이후로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우리가 추석 연휴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들 다 크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나마 개인들이 좀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등락폭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반복을 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대형주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중소형주를 비롯해 코스닥 종목군들은 그나마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렇게 마감을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3%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또한 흐름들은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하락 마감을 했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또한 오늘 흐름들이 일단 뉴욕 증시가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우리도 내려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 효율성 향상을 위한 히든 카드를 선보였었는데 5년 투자 결실을 특허만 22개를 보유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BCNC라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HBM용 부품의 B4C 도입 소식에 포커스 링 CD9 개발 완료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국내 협력사인 BCNC P4C 포커스 링을 도입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지난달 구매 주문서를 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포커스링은 HBM의 홀을 뚫는 과정에서 쓰이는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홀이 정밀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웨이퍼를 고정시켜주고 웨이퍼 가장자리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대를 가지면서 BCNC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BCNC가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면서 오늘 61선, 지난 금요일에 61선을 맞고 좀 눌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번의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61선을 뚫어내면은 18,000원까지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움직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BCNC라는 종목을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또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2023년에 적자 폭이 살짝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1분기 4억 원 그리고 2분기 때 마이너스 2억 원 기록을 했는데 3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수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내용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엔 GMP라는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이런 인증에 관한 내용 때문에 GMP 공장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을 위한 자체 시설을 구축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 주사제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고 여기에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M&A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면은 GMP 구축을 위한 펀딩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땅을 사서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만 인수를 하거나 공장을 보유한 회사하고 JV를 맺거나 직접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 또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좀 보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인벤티지 랩이 지난 금요일에 급등해 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올려주면서 25,400원이 있고요.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가 3만원 이상 올라갔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 여력이 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3만원 선 이상도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벤티지 랩 그리고 위고비에 대한 국내 출시 기대감으로써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에 매수를 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이 또 수급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 신한지주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매수세 잘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코스맥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내용들이 어떤 종목군들 샀는지 보게 된다면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군들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또 수급 좋은 내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종목군들도 수급을 잘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성주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보면은 HK 이노엔 같은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재룡전기, 원택 같은 종목은 피부 미용 관련한 종목이기는 하죠. 여기 S트래픽도 지난 금요일에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자사주에 대한 이런 내용 잘 나타나면서 S트래픽도 좋은 흐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엔젤로보틱스도 일단 좋은 흐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YC 같은 종목군들에서도 매수세 잘 나타났었고 클래시스라든 비올, 원택 같은 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외국인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인벤티지랩, 에스트래픽, HK 이노엔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비올, 원택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탑스 같은 이런 보핏 관련한 종목군들도 수급이 잘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종목군들은 하이브리드 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시간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약품이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현대약품은 낙태권 관련한 종목군들로 움직임 나타날 수 있고요. 현대약품 흐름 나오면은 명문제약 같은 종목군들도 반응을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고 한전기술 같은 에너토크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트래픽, 현대로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한 종목군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이 잘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에 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일 같은 경우에 한양증권 관련해 갖고 KCGI라는 강성펀드하고 한양학원 간에 또 이야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한양증권 흐름이라든 HLB 그룹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본 BOJ에 대한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은 동결에 관한 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아침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 그리고 일본에 관한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거니까요. 오늘 국내 주식도 매매가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